그러면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인정이 됐다, 아니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입할 때 그 담당 설계사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정우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갑상선암이 리프절로 전이될 경우 일반암이나 CI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발암 기준 약관이 그 삽입된 보험상품에서 암이 갑상선에서 리프절로 전이가 됐다면 뭐 이거는 설명 의무로 다투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 이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다투는 게 이제 맞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이랑 함께 찍었던 동영상도 있으니까 추천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청구하면 일반 암보험금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마다 좀 틀리고 또 이제 가입 경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면서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모든 재반 사항이 그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이게 다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같은 경우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소송을 가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소송을 항상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소송 가기 전에 잘 처리가 되면 모르겠지만 뭐 소송 꼭 염두를 해야 되나요? 저도 솔직히 이게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난 모르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이제 소송을 간다라 하면 일반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상담을 하면서 이게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일반 소비자가 약자인데 거기에 또 암까지 걸린 환자는 더더욱 약자인데 뭐 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주지 않는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인정이 됐다, 아니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입할 때 그 담당 설계사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계사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보험회사는 이제 그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설계사한테 보험 모집 경위서라는 걸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압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압박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금 나가면 당신 뭐 구상권 때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매우 잘못된 행위죠.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설계사한테 이제 압박을 하면서 너 설명에 따라 적으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든 직접적인 압박이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작성하게 하는 게 참 문제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다만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잘못했을 때만 구상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설계사분들이 잘 모르니까 너 구상권 행사하겠어 라고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하죠.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작성한다. 그럼 보험회사 때 유리하게 작성을 한다는 게 그게 구체적인 게 뭔가요? 그 설계사 같은 경우 이 보험 말고도 여러 보험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전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 뭐 이러면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죠. 우리도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못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시간 전에 본 거 같은 거 알죠?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도 보험회사는 설명을 했다라고 적어라는 걸 이제 구상권을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설계사는 보험 모집 경위서에다가 이제 나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우리 설명했으니까 보험금 못 줘. 혹은 이제 소송을 붙였을 때에도 설계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고객 뭐 입장에서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설계사 그렇게 해버리면. 아닙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뭐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해봤었고요. 뭐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설계사가 작성한 모집 경위서의 효력이 부정되게끔 해서 이제 지급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을 보이는데 그럼 혹시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가입할 때 녹취를 하잖아요. 네, 녹취하는 계약들도 있죠. 그 녹취록의 기록에 원발암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녹음이 돼 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설명 의무를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녹취 기록이 존재한다면은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설명한 뭐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 TM으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되게 빨리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얘기하니까 난 뭐 뭔 소리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설명 의무라는 거는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억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팩트를 체크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녹취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설명 의무 위반을 묻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네네. 이제 보험회사가 뭐 서베이 그러니까 위탁 손해사정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조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조사 나왔을 때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솔직히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온다라는 게 되게 다양한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첫째 이제 보험회사가 조사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고객한테 요청을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떼오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떼달라고 하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은 좀 틀릴 수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고지 의무를 잡으려고 나왔는데 이걸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보험금 못 줘. 이 조사에 대해서 협조 안 하면 보험금 못 줘.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뭐 법원 가가지고 돈 달라고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원에 소송을 걸면은 과거 치료 내역들 싹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하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요양급여 내역이나 국세청 자료를 먼저 줘서 보험금을 빨리 받는 이것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중요한 거는 그거죠. 고지 의무 위반하지 말고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보험금 청구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턱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로서는 그거를 확인할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고객은 또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험회사가 뭐 오로지 그 고지 의무 위반을 잡아내려는 거 외에 뭐 또 다른 이유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진단이 적정하게 떨어졌느냐,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가 조직 검사 등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서 진단이 제대로 떨어졌느냐, 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암 보험금이나 CI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보험회사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본인들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설계사한테 모집 경선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뭐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제가 예전에 서베이나 위탁에서 일할 때도 이제 그 조사자로 일을 했었는데 고객한테 전화를 하면 이 조사라는 말만 듣자마자 내가 무슨 왜 조사를 받아요? 뭐 경찰 조사받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좀 단어를 좀 바꿀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객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 전이가 됐을 때 뭐 일반암 CI가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